안녕하십니까. 미탐과학과 대표 강사 임은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걸 강조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왜 해보자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경력 짱입니다. 그리고 계획력도 짱입니다. 수업 당연히 짱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학원밥 먹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경험에서도 우러나오다시피 그 예전에는 경시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시대회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 배출자 아이들도 많이 배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등과정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또 당연히 강사의 기본 재질은 수업이지 않습니까? 수업 당연히 잘합니다.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경력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과학 개념어가 다다. 네, 과학은 사실 개념어가 답니다. 특히 고등보다는 중학생에서는 용어, 개념어가 사실 거의 90%랑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학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과학을 하면서도 과학이 참 어렵구나.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어를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비열 하나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비열이라는 게 그냥 딱 비열? 비열이 뭐야?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 열량이야. 뭘 비교하겠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비교하는 열량이다 라고 했을 때 비교 열량, 비열, 일단 그렇게 인지를 시키고, 비교, 뭘 비교하는데? 1도 올리는데, 그냥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래. 근데 1도 올릴 때 양이 많으면 많이 필요하고 양이 조금이면 조금 필요하잖아.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실 저는 개념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용어를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어가 머리에 쏙 박히도록 계속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아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어를 꼭꼭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요.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물이야. 우리 체온이 70%가 물이야. 선생님 여기 살 있지? 물이야. 지방 아니야.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잘 올라가지도 않고 체온 유지하기가 좀 유리해. 물론 올리는데 조금 돈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열량도 많이 들지만 잘 내려가지도 않고 잘 올라가지도 않아서 유지하기가 좋아. 일단 비열은 물이 크다.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물이 비열이 커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잘 우리 체온 봐봐. 36.5도에서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 그치?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면 어떻게 돼? 또 저체온증이라고 병원 가야 돼. 내려가지도 않는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야.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를 잘 올라가지도 않고 잘 내려가지도 않아. 그 다음에 올릴 때도 그래서 힘들어. 내릴 때도 좀 힘들어. 그래서 올릴 때도 열량이 많이 필요하고 내릴 때도 열량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선생님 있잖아. 조금밖에 못 올리고 조금밖에 못 내린다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크질 않아. 요런 게 비열이 크다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뭐지? 그냥 생각만 하지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서 이렇게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응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많이 내려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 차가 크지를 않아 라는 말로 정말 비열의 정의 뜻을 너가 이해하고 있어 라고 실전 문제에서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예를 다 설명을 해주면서 비열에 대한 개념어를 확실하게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경력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제 경력을 활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획력이 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등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고등 아이들도 설명을 해줬고 영재학교 아이들, 민사고 아이들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중학교 과정에서 지구는 완전 구형이다 라고 가정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 나왔을 때에는 오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럼 이런 오차가,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는 오차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지구는 진짜는 구형이 아니야, 가정만 그렇게 했어, 이렇게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지구가 타원체인 거를 얘기를 해주고요. 타원체도 특히 극지방보다 적도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적도가 부푼 타원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중학교에서 구형이 아니다만 생각하고 온 친구들은 요때 고등학교 가면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구형이 아니야? 그럼 뭔데? 타원체야. 그럼 타원체는 극지방이 길 수도 있고, 우리 이렇게 긴 달걀형도 있고 이렇게 긴 달걀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더 긴데? 네, 적도가 부푼 타원체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중학생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구형이 아니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에 붙입니다. 귀에 딱지 얹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도가 부푼 타원체라고 딱지를 얹어줍니다. 아예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한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다 저한테 한번 오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제가 계속 딱지를 얹힙니다. 설명할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지구는 적도가 부푼 타원형이야, 지구는 적도가 부푼 타원이야, 지구는 적도가 부푼 타원체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딱지 얹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타원체뿐만 아니라 적도가 부푼 타원체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세워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들이 저위도, 적도, 고위도, 극, 이것도 계속 제가 딱지를 얹힙니다. 저위도가 적도 지역, 따뜻한 지역, 뜨거운 지역. 고위도는 극지방, 추운 지역.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안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저위도 낮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온도도 낮을 것이다, 추울 것이다 생각하고요. 고위도는 고온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뜻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지 내고 나면 선생님 착각했어요, 실수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저는 아예 저위도가 나오면 적도, 고위도가 나오면 극 이렇게 쓰라고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배 가황이라고 했는데, 포도당 베네딕트 용에게 가열을 해야지만 황적색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포도당 베네딕트 황적색은 외우지만 가열이라는 단어를 넣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헷갈리고 실수하는 게 제일 싫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예 포배 가황,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면 가왕, 네, 거기랑 조금 맞춰서 포배 가황, 가열도 해야 색깔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맞춰서 고등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력 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수업 재밌습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받아요. 아이들이 팔팔하잖아요. 얼마나 에너지적인데요. 그러면 저도 제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저는 조금 과학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저 매일 머리 써요.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해줄까? 어떻게 하면 대골박에 팍 집어넣어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비키니, 펩시콜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펩스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키니, 제가 잠깐 분필을 들겠습니다. 비키니, 비키니, 네 맞아요. 원소 기호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펩시콜라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펩스콜라라고 외우라고 한다고. 펩스콜 CL입니다. 라 이렇게 외우기 시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원소 기호도 외우게 하지만 각각에 대한 원소의 이름을 외우는 것도 이렇게 조금 연상하게
이왕 외울 거라면 조금 더 쉽고 즐겁게 외울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모비를 씁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걔를 이해하고 외워야 한다면 헷갈리지 않도록.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 그래요. 제가 봐도 5개, 선다가 5개 중에 3개는 확실하게 답이 아니래요. 이 2개 중에 찍었는데 틀렸대요. 이게 제일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위도, 적도, 고위도, 극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라고 쓰고 계속 써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높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꼭 기압 물어보거든요. 기압이 높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 숨 막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 숨 막혀. 이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 숨 막혀. 추워, 온도가 낮고 숨 막혀. 공기가 없어, 기압이 낮아. 계속 제가 이렇게 모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맞아,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선생님, 사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 선생님이 뒤진다고 그랬어. 춥고 숨 막혀서 뒤진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 나오면 아이들이 연상을 해요. 아, 우리 선생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고 뒤진다고 그랬어. 네, 춥고 숨 막힌다 라는 얘기를 자꾸 연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높은 산 나오면 추워, 온도가 낮아, 숨 막혀, 기압이 낮아, 공기가 없어, 공기가 희박해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상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영상만 볼 줄 알지,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거에 익숙하지 읽고 쓰고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도 공부하는 법을 안다. 나도 한다. 공부한다. 그리고 따라쟁이가 돼보자 라는 이 3가지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이거야. 이거 오늘 배워가야 돼. 다른 거 다 몰라도 요거 하나 잡아가면 선생님이랑 3시간 동안 수업 열심히 한 거야. 괜찮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얘만 잡아가면 돼. 그거 계속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개념도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숲을 보게 해줍니다. 오늘은 요런 단원이 있고 요런 소제목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게 중요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수시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은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쉽지? 니들이 하면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니들은 꼭 따라지. 선생님 따라하면 돼. 선생님이 쓰면 너네들도 쓰고, 선생님이 말하면 너네들도 말하고. 알았지? 일단 선생님을 따라하고 따라쟁이가 되고, 그 다음에 되면 이제 내 거가 된 것 같아. 그러면 니들 방법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그게 더 쉬우면 그 방법으로 가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좀 외우는 방법 그런 거 알려줬잖아. 그게 더 쉽다 하면 선생님 따라쟁이 하면 돼. 그렇게 계속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거 알려줍니다. 제가 요거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따로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 모르더라고요. 제가 좀 봐주기는 하는데, 봐주기도 어렵긴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아이들한테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니까 1교시에는 그 전날 했던 과제도 점검을 해주고, 숙제 검사 꼭 합니다. 저는 좀 철저한 편이라서 복습, 숙제 검사하면서 과제 검사하면서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봅니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도 보고. 근데 이 테스트는 1교시에 볼 수도 있고요, 3교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수업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숲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숲이 뭔지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전체적인 틀을 조금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오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에는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개념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끔, 잠깐만요. 네,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편입니다. 밖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콩나물 시루를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콩나물 시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죠? 그냥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쳐다보지 않고 계속 물만 부어줍니다. 물만 부어주고 어느 순간 올라와 있는 아이들, 즉 콩나물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믿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주는 마음으로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렇게 쑥 자라 올라오는 콩나물처럼 우리 아이들도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